함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반복문을 좀 살펴봤고, 어, 이렇게 반복문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습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과제에 나온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하나씩 잘 풀어보고 그 부분들이 좀 습득이 되어야지 차후에 뒤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반복문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웠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함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어, 이제 이 함수 부분에서 얘기할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듈화, 함수의 개념, 역할, 그리고 함수 작성 방법, 반환값, 인수 전달,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 결국은 프로그램 규모가, 프로그램 사이즈가 이제 좀 커질 거예요. 앞으로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질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 크기가 이제 큰 사이즈가 되면 그 프로그램 크기를 좀 작은 단위로 조금씩 좀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듈화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어떤 기능 단위로 작업들을 좀 잘라낸다. 보통 이런 것들을 모듈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함수도 어떤 모듈 단위로 잘라내서 어, 처리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좀 잘라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잘라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잘라내고 그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작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함수는 기본적인 뭐 일단 그림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함수가 있으면 입력을 받을 거고, 이 함수 안에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할 거예요. 함수 안에서. 그리고 그 처리된 결과를 이렇게 밖으로 출력을 보내주는 일을 할 것이다. 이제 기본적인 함수가 하는 일은 이런 함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동작을 하고, 그리고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는, 사실 블랙박스,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입력을 주면 내가 원하는 출력을 함수 안에서는 내어 보내준다. 자, 이게 함수의 개념이고, 그럼 우리 실제로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함수를 작성하고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일 거고, 그래서 작성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함수는 그럼 왜 필요하냐? 함수는 왜 필요하냐?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주 비슷한 코드가 중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코드는 우리가 굳이 여러 번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함수로 하나로, 또는 함수로 함수를 좀 모아두면 하나로 합쳐두면 어, 프로그램을 좀 더 간결하고 좀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를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이 작업을, 사실 똑같은 작업이죠. 출력을 하는 거죠. 이 출력하는 일을 어떻게 조금 전처럼 이렇게 쭉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그 해당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수로 만들어 두고, 우리가 함수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함수를 어, 호출만 하면 이 우리가 만들어둔 함수가 실행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 중복된 코드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호출하고 그 호출된 결과에 따라서 함수가 실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함수는 이제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 중복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번 한 번 작성된 함수는 재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듈로 나눌 수 있다. 그 모듈로 나눈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듈로 나눈다는 얘기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잘게 쪼개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개발 과정이 쉬워지고,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유지보수도 쉬워진다. 여기서 유지보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추후에 그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을 통칭해서 유지보수라고 그러고, 유지보수가 쉽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잘게 나눠져 있고, 작성하기도 쉬우면 어떤 기능을 추가하기도 쉽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찾기도 훨씬 쉬울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모두 다 함수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다.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그림에 이제 그쵸, 레고 블록이 있죠. 레고 블록이 있고 이 블록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가지고 어떤 큰 하나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뭔가 작품 또는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하나하나의 이 구성 요소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함수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어, 프로그램이 된다. 소프트웨어가 된다. 오케이. 그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함수는 좀 종류가 나눠져요. 사용자 정의 함수와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예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 지금 보면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눈에 익은 함수들이 있죠. 이 printf 그리고 scanf 우리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 함수들을 컴파일러가 만들어준 함수들은 이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함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곱건 구하는 함수를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음. 자, 그 이외에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 이외에는 모두 다 우리는 라이브러리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함수를 어, 사용자 정의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이 중간 점검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 되고 그래서 컴파일러에서 지원되는 함수를 얘기했죠.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함수와 프로그램의 관계는 어, 프로그램은 결국은 프로그램은 함수의 함수의 집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 함수를 그러면 문법적으로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함수를 만든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define한다 또는 함수 definition, 함수 정의 또는 동사로는 함수를 정의한다, define한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함수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함수를 만들 때는 이런 문법적인 규칙을 따라야 된다. 맨 먼저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름 다음에는 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야 돼요. 그 괄호 열고 닫고 안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함수로 들어가는
입력값이 여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입력값이 들어갈 거고, 근데 지금 여기는 가로 열고 닫고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입력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입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리고 자, 안에서는 이제 for 반복문, 그러니까 안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여태까지 프로그램으로 작성했던 그 문법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for 반복문으로 뭘 한다? 오케이. 이만큼 쭉 별표를 긋는 거죠. 별표를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중괄호,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제 끝났죠. 더 이상 아래쪽으로 갈 게 없으니까. 중괄호 문을 만나서 함수가 종료된다. 근데 아까 봤을 때 함수는 입력과 출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입력과 출력이 없는 예제예요. 그러니까 0개의 입력과 출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반드시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 어, void void라고 함수의 출력의 형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출력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 출력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반환할 수, 이렇게 종료를 할 수 있고, 출력되는 타입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void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볼 수도 있는데 void는 출력되는 타입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에 void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반환되는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void로 이렇게 둔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함수 호출은 이 함수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가로 열고를 넣어주면 이 함수는 자동으로 호출된다. 그래서 호출이네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이렇게 위에서 이제 뭐 인티저 스캔F 쭉 어떤 일을 했겠죠. 그럼 얘가 쭉 일을 했어요. 이 만나면은 어 함수 호출이니까 난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이렇게 그 원래 있던 원본에 있던 함수를 이렇게 쭉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또 아래쪽에 있는 것들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프린트 스타 함수를 두 번 호출해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쭉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별표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프린트 스타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별표를 그리라고 지금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얘죠, 이렇게. 얘가 프린트 스타고, 프린트 스타를 호출을 해서 짓는 거고, 자,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메인 함수가 이제 여러 개 나올 건데, 함수가 여러 개 나올 건데, 시연에서는 함수는 이 어쨌든 함수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뭐부터 실행해야 될지는 정해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될 거죠. 그 약속이 메인 함수는 항상 맨 먼저 시작한다. 메인 함수 항상 맨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이 메인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거나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나면 얘한테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함수 호출하면 어떻게 되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오케이. 자, 저 비슷한 얘기 또 나오는데 이제 함수 생긴 형태가 조금 달라졌는데 자, 우리는 아까 봤을 때 함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int major 매개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함수에서 자, 이 함수에서 이제 저 이제 얘가 이제 입력값이죠.
입력값. 그래서 입력값을 x와 y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입력값을. 우리는 이런 것들 이제 매개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음,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계산하고 출력 또는 입력받은 값이 또 이 조건이 아니면은 또 return y.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retur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return은 함수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있는 변수명을 출력 값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이 x하고 자 integer 여기 안에 이 부분하고는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 이렇게 맞춰서 반환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함수 입력 자, 누군가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고 그 입력 받은 거를 어떻게 여기서 출력을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출력하고 여기서 출력하는데 조건이 맞는 곳에서 그냥 출력을 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문이 만나면 함수는 끝나요. 리턴문이 만나면 끝나고 어떻게 이 값을 반환하는데, 그때 반환할 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맞춰서 반환을 하면 된다. 자, 그럼 함수 매개 변수와 반환 값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함수가 있고, 자, 여기 함수가 있고, 이 함수의 입력값은 x, xy, 입력값이고, 이 출력은 여기 있는 거죠. 출력을 이렇게 해주면은 함수가 종료되면서 값이 출력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 x 출력 변수는 반드시 인티저와 데이터 타입이 똑같아야 된다. 타입이.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어가 어, 자, 이 보통 함수 정의되어 있는 부분, 그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 함수 정의부, 여기는 함수를 보통 호출부인데, 그러니까 이 함수 이름을 넣어주고 여기에 입력 인자를 우리는 보통 어, 아규먼트라고 얘기해요. 아규먼트, 인수. 그리고 이 매개 변수, 그리고 함수 정의부에서는 함수가 만들어진 곳에서는 뭐 한다?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매개 변수. 음. 그래서 인수와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되고, 자, 그래서 10하고 20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x와 y에. 오케이. 그래서 쭉 비교해보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아마 이 조건이 맞춰서 리턴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출력되는 값은 이 부분이 출력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 경제에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이제 값이 들어갈 거예요. 대입될 거예요. 대입. y라는 값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우리가 반환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반환값. 자, 그래서 맥스 함수 루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 중 더 큰 값을 찾아보자라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작성을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자, 두 수 중에서 큰 숫자를 찾는 함수 예제가 있는데, 어, 자, 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부분 그대로이고 메인 함수에서 두 개 정수 입력을 받고
그리고 두 수 중에서 큰 수는 무슨 뭐입니다라고 퍼센트 D를 했는데, 근데 조금 특이하게, 여기 그 get max라는 함수 이름 여기다 적어뒀어요. 그러면 이 함수 이름이 여기 나오면 호출되는 거죠. 이쪽 호출해서 이쪽 갔어요. 호출. 어쨌든 호출을 해서 이렇게 갔어요. 자, 그때 A하고 B의 값을 뭘로 넣어주냐면 두 개 입력받은 값을 넣어주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면, 참이면 X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Y를 리턴해라.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는 10이고 Y는 숫자 5라는 값이면, 자, 이 조건이 만족을 하겠죠. 이 조건 만족하면 참인 케이스가 리턴 X 10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SY. 자, 그러면 이제 10이 출력이 되겠죠. 1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턴 X가 출력이 될 거예요. 맥스 A하고 B 있으면 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리턴을 10을 했으니까 얘가 10이 될 거고, 그래서 두 수 중에 큰 숫자는 뭐입니까 하면 10입니다 라고 하고 종료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자, 프로그램 코딩을 해봅시다. 따라서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빌드하고, 자, 솔루션 빌드하고, 빌드를 했고, 테스트, 디버그, F10분 누르면 된다고 했죠? F10분 눌러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 두 개를 넣으라고 했죠? 난 10하고 20을 숫자 넣어볼게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빌드를 하고, 그리고 디버그에서 한 단계씩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F11번 누르면, 그러면 이제 함수 한 줄 한 줄씩 다 실행할 수도 있으니까, F10번 누르면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실행을 할 건데, 그렇지 않고 F11번 누르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 단계 실행을. 자, 그럼 일단 F10번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F10번으로 하는데, 숫자 10, 그다음 20 입력을 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get max 함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럼 F11번. 자, F11번 누르면 자, 들어왔고, 이때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가져가 볼까요? X에는 10, Y에는 20. 자, 적혀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적혀 있는 상태에서 F11번 누르면 10이고 20이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 만족하는 거죠. 왜냐면 x가 y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리턴을 y 값을 리턴을 해요. 그래서 y가 20이 리턴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리턴된 결과는 결국은 뭐다? 리턴된 결과는 결국은 20이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실행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 줄씩 한 줄씩 함수 실행하는 절차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뭐 좀 조금 간단한 뭐 메시지 출력하는 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어, 이 메시지 출력하는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메시지를 여러 군데로 보내고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메시지 출력하는 부분을 남겨놓고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 출력할 때는 사실 매개 변수의 입력도 필요 없고 여기 출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출력이 여기 화면으로 출력만 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자, 이게 보이드는 입력 매개 변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정수를 입력받는 어떤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get 인티저 함수를. 자, 이 함수가 생긴 게 인티저 밸류 정수 입력하시오 scanf return 밸류. 결국은 정수를 입력을 받고 그 받은 정수를 리턴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예를 통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정수의 합을 계산하는 어 add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add는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요. x, y 있고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한 결과를 인티저 형태로 이렇게 또 보내줄 수 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메인 함수에서 자, 인티저, get 인티저 하면 scanf나 이런 걸로 원하는 값을 받고 그 받은 값을 x, y에 집어넣고 그 x, y를 두 개 더해서 자, 여기 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출력하면 썸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함수를 사용하면 아주 프로그램 규모를 이렇게 좀 작은 단위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진행을 좀 해보고 그리고 팩토리얼 계산하는 부분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팩토리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팩토리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봤고 팩토리얼 뭐 반복문으로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쭉 어떤 일을 하고 팩토리얼을 구하겠다고 가정하면 printf scanf하고 printf하고 n하고 팩토리얼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부터 하냐면 이 함수부터 먼저 이렇게 쫓아가요. 이 함수로 가서 여기서 이제 팩토리얼 쭉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 리절트를 반납을 하면 이 팩토리얼 n은 뭘로 바뀐다? 팩토리얼 n은 여기에 있는 계산된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계산된 결과를 어디로? 여기에 출력을 할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온도 변화하는 부분도 여기 있는데 이 온도 변화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섭씨 온도를 입력하려면 C, 화씨 온도를 입력을 하면 F. 자, 그리고 만약에 종료하려면 Q. 그래서 메뉴를 선택을 하고 자, 화씨 온도 100도를 하면 섭씨 온도 37.788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런 게 이 온도 변화기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이고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조금 복잡해 보이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자, 메인 함수가 기본적으로 있고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 안에서 어, 하시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보통 이거 C, 2, F 그리고 여기 만약에
화씨 온도가 들어왔으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또 바꾸는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근데 그 함수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섭씨 온도를 바꾸는 거고 화씨 온도를 저걸 바꾸는 거고. 음. 자, 오케이. 그리고 출력하는 부분도 이렇게 옵션을 만들고 함수를 만들고. 자,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처음 보는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차차 설명을 할 건데, 핵심은 한 문자씩 읽어오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키보드로 아무리 많은 문자를 쳐도 한 문자만 읽어오는 게 이 get 캐릭터 함수의 역할이다. 오케이. 자, 이제 콤비네이션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건데, 잠깐만요. 자, 콤비네이션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콤비네이션은 이제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고, 콤비네이션을 계산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우리 콤비네이션 이미 알고 있죠. 우리 확률 통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콤비네이션을 만약에 함수, 우리가 프로그래머로 만든다고 가정해보면, 어, 이와 같이 우리가 함수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와 같이 함수를 나누지 않으면은, 이 함수가 엄청나게 좀 복잡해지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결국 콤비네이션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콤비네이션 수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이제 이렇게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자, 이 메인 함수에서 인티저를 맨씩 받고 출력하고 스캔프하고 그리고 인티저를 실제로 받는 부분을 받고 그리고 오케이 받고 그리고 콤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콤비네이션은 콜라보레이트 즉 팩토리얼을 여러 개 계산해서 왜냐하면 팩토리얼 한 번, 팩토리얼 두 번, 팩토리얼 세 번 계산해서 걔네들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나눗셈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잘 계산한 결과가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구할 수 있다. 콤비네이션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자, 메인 함수에서 어떤 함수 호출을 하고, 자, 이 get integer 함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키보드로부터 어떤 문자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get integer 함수에서는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정수 입력을 받으시오. 그리고 자, 실제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결과를 리턴 반환해주면 그 입력받은 값을 어디에? A에 집어넣고 자, 그리고 다시 get integer에서 입력받은 값을 B에 이렇게 집어넣고 자, 그리고 나서 콤비네이션 호출하면 자, 여기서 콤비네이션 또 다시 호출하고 콤비네이션 안에서는 또 팩토리얼을 또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또 팩토리얼을 어, 자, 팩토리얼을 이렇게 또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계산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오케이. 어, 자, 소수 찾는 부분은 여러분들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살펴봅시다. 이거 좀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핵심은 이거죠. 양의 정수 n이 소수가 되려면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가질 때만 소수,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라고 그러죠. 영어로 프라임 넘버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오케이. 어, 자, 그래서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에서 get 인티저로 숫자를 입력을 받고 그 해당하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is prime 그리고 입력을 n으로 집어넣고 지금 내가 집어넣은 입력으로 넣은 n이 프라임이냐 아니냐를 프라임인지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함수 호출하는 부분으로 가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라임인지 아닌지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과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만 프라임이고 그렇지 않으면 프라임이 아니죠. 프라임 넘버가 아니죠. 그래서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어디까지 n이라는 숫자까지 반복하면서 실제로 0부터 1까지 1부터 n까지 계속 나눠보면 되겠죠. 나눠보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여기 디바이즈에 플러스 플러스라고. 근데 나눠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뭐 3개, 5개, 6개 저도 나누어지면 그건 프라임 넘버가 아니죠. 그래서 프라임 넘버인 경우에만 디바이즈 증가시키고 루트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 문제까지도 좀 해결을 해보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과제 나온 부분들, 도전 과제 나온 부분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살펴봐야지 그 뒤에 이제 시험 보는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마칠게요.